네, 반갑습니다. 당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장중방송입니다. 오늘 7월 8일이고요. 목요일. 12시 31분. 장의 하락이 심상치 않죠. 그 전에 보겠습니다. 4월달, 그 다음에 5월달, 그거에 못지않은 조금 하락의 파동이 좀 커졌다. 그리고 MACD 세 번째 파동이에요. 그렇다면은 더 강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많다. 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화면이 그러네요. 실제로 모양이 실제로 매번 얘기하지만 왜 하락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너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제가 얘기하는 이 FM 투자법, 지수와 연동, 지금 코덱스, 코스피 둘 다 레버리지 자체만 1% 넘게 빠지고 있는 것은 강한 하락이에요. 지금 장내 소식에도 하락하는 이유는 외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계속 팔아 왔어요. 그죠? 외인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당대 최고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장은 위험하다. 종목들 선별해야 된다. 또 높은 종목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장이 너무 고점에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이 정도, 그죠? 이게 몇 월달이에요? 1년 동안 사실은 주식이 계속 올랐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지수 자체가 이 정도면은 사실 종목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이 종목을 자꾸 갈아타면서 이익을 못 냈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종목들, 현대차, 포스코 이런 거 한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볼까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98,000원에서 6,000원에서 사실 26만원 4배가량 올렸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회사가 그렇게 4배 성장을 1년 안에 했다는 것은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 외인들 기관 금융투자 다 팔고 있어요. 종목들. 일본에서도 계속 모양이 안 좋고 올라갈 듯 하지만 다 주저앉지 않습니까? 결국 그동안 많은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품을 실현을 한다 생각하시고 정상으로 되기까지는 한동안은 주저앉을 것이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수에 대한 얘기, 여러가지 지금 장이 안 좋다, 위험하다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지수가 무너질 때는 다 같이 무너집니다. 뭐 내 종목만 가겠지. 물론 상한가도 나오고 바이오주 지금 잘 오르고 하지만 소수입니다. 소수.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그죠? 확률이 낮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저희 추천 종목들이 다 빨간불이 켜고 좋았지만 바쁘기도 했지만 어제 같은 장보다는 오늘 조금 더 위험할 거라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12시 35분 조금 안정됐어요. 지수 하락에 의해서 조금 안정돼서 어느 선까지 조금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오겠지만 자 60분 봉에 보셔도 이때나 강도가 조금 더 비슷할 정도. 90분 봉에 보면 이때보다 더 강하다. 그죠? 이때보다 120분봉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더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더 현금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제가 오늘 방송을 급하게 시간
좀 어렵지만 낸 이유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당대 최고의 FM 투자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 항상 이렇게 지수의 강한 하락이 느껴질 상황에서는 무조건 주식량을 현금으로 줄여야 돼요. 물타기를 한다든지 내린 종목을 다시 내일 좀 반등하겠지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유명한 종목들도 볼까요? 카카오 한번 볼게요. 네. 잘 견디고 있네요. 그래도 카카오는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다. 결국은 이 고점에서 강한 종목이라서 계속 오를 거다 하면서 매수세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외인들 기관 금융 투자는요, 언제부터입니까? 6월 16일부터 계속 팔고 있어요. 이 이유는 거의 다 이 이익금에 대한 실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단위가 커요. 하루 만에 다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더 간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나. 조금 주춤한다고 해서 더 간다고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종목들 어떻게 해서 현금화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종목들도 다 파란불이, 어제는 다 빨간불이었는데 오늘 다 파란불로 다 바뀌었어요. 뭐 방법이 없죠. 못 이깁니다. 그죠? 나노신소재 거의 매수가 근처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요것도 정리. 웰크론 이것도 조금 이익이 나다가 어제 이익이 제법 났는데 이것도 오늘 적당한 선에서 익절. 1%를 먹더라도 이런 장에서 무모한 투자는 어렵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중앙백신거치 이렇게 내린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10% 이상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지 라인도 오늘 뚫고 내려갔어요. 그죠? 여기서 최소한 반 이상은 손절. 10% 넘어도 손절할 줄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 정도 손절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 그래서 중앙백신은 반은 남게 되겠죠. 그 다음 GH 신소재. 이익이 났네요. 그죠? 조금 음봉, 어제 팔았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래도 1%만 이익이 나도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이때 샀으니까요. 네. 자, 모나리자 아까 중앙백신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은 지지 라인을 좀 받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위험하니까 반매도. 다음 신일제약, 요것은 조금 더 보겠어요. 요것은 11선 뚫고 아직 상승의 여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보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이익이 많이 났었어요. 사실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방송을 못하니까 그냥 종목을 놔뒀는데 오늘 지수가 같이 눌리면서 같이 손실을 보지만 그래도 5% 이상 수익이 나면서 익절. 그죠? 바이브 컴퍼니 얘는 상당히 수익을 줬네요. 요 정도 선에 샀거든요. 5% 이상. 자, 그렇게 하면은 두세 종목밖에 안 남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 20% 선만 끌고 우리가 하락장을 조금 더 보고, 하락장이 안정되면은 다시 재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죠? 이런 선에 올 때까지, 아니면은 다시 분봉상에 지수가 돌았을 때까지, 또 이 120 분봉을 넘어섰을 때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선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조금 주식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들이 무너질 때 자기들은 무너지지만 지금도 보면은 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통신 서비스 이런 거 가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무척되고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3,000 종목 넘는 데서 이런 종목을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런 종목을 발굴하다가 도리어 하락에 부딪히게 되면은 더 계좌 손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 주식을 하다 보면은 10% 수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실률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계좌에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한동안 종목을 바꾸고 빨리 손절을 하고 한동안 또 이익이 났는데도 좀 끌고 오고 많은 종목을 놔두기 위해서 제가 종목의 교체도 빨랐다가 늦었다가 박자를 맞추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큰 그 레버리지 종목들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도 종목을 투자하지 우리가 무턱대고 새로운 종목, 좋은 종목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하는 투자법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시간 날 때 지수가 움직이는데 어느 선에서 지금 다시 재투자를 할 건지 어떤 모양에서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내용을 시간 날 때 또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도 보면은 큰 파동이 한두 세 파동 정도 되죠.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에 홀수 파동 정도 속하는데 강도가 세요, 그죠? 그리고 이격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다면 조금 더 하락의 힘이 강하다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좀 삼성전자나 이런 거 보십시오. 한동안 또 IT 재조명을 받을 것 같이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결국 주봉에서도 결국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을 보셔도 이렇게 내리고 있었지 절대 수익이 나지 않는다.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지수 자체도 그렇고 마찬가지. 물론 코스닥이 한동안 이렇게 상승의 개별 종목들이 뭐 바이오주, 제약주, 뭐 IT, 또 뭐 키트, 뭐 의료 정밀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모한 투자보다는 지수에 연동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종목 바꿈이라든지 어떻게 손절을 하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뭐 크게 수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크게 수익이 안 나도 그죠? 어느 정도 크게 수익이 안 나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내리면은 보통은 되잖아요. 그럼 계좌의 손실만 많지 않으면은 다시 우리가 지수가 반등의 힘을 가질 때 또 물론 이럴 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장은 내가 볼 때는 한 몇 년 내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때 종목을 제대로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계좌를 현금과 주식의 퍼센테이지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는 방법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오늘로서 현금을 대략 80% 이상, 그죠? 20%만 주식을 끌고 내일하고 월요일날 장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하는 방식 계속 그렇게 선을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방식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장에는 좋은 종목으로 좋은 발굴을 해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계좌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 손실을 안 보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가까워오는데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조금 먹구름이 끼네요. 그렇지만 이 정도 올랐으면은 조금 내렸다가 가든지 또 내리는 거에 대한 대비를 잘하면은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실타래를 풀듯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7월 8일 12시 46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방송을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 조금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을 보여드리고 손실이
좀 있더라도 다시 빨간불이 켜지고 좋은 시기에 좋은 종목을 보여드리고 수익이 또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동안 시간 나실 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대 최고였습니다.